저희가 모두의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확실한 증거를 저 수업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결과물로 그대로 나타나서요. 진짜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끊임없이 생각을 지금 자꾸 반전시키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저는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몇 가지 부분에서 우선은 아이들이 이제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천을 덧댔던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실제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해보고 앉아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느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디자인 전공인데 디자인 전공에서 생각하는 그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이 공감 능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탁월한 교육이라고 느꼈습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것들을 만드는데 아마 처음에 낸 것들은 별 볼 일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할 수 있다 조금씩 해서 어느 정도 지나면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교육이 그런 부분을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제일 아쉬운 점인데 메이커 교육은 그게 가능해요. 그 순간순간에 다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결과만 갖고 딱 보고 결과야 어디서 산 게 제일 멋있죠. 돈 들여. 근데 그거가 아니고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사실 저는 교육에서 메이커 교육 말고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좀 해요. 딴 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있나? 아니 선생님은 보시면서 계속 안타까우셨어요? 뭐 이렇게 안타까우셨어요? 힘드셔서 힘드시고 저는 계속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선생님의 노고가 너무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중학교에서 한번 저 수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타이어를 애들이 만져봤다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되게 많이 볼 수 있지만 그걸 만져보고 특성을 이해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메이커 교육할 때는 너무 장비들, 고가의 장비라든지 저런 것들이 있어야 되나? 저런 거 조금 고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장에서 구해가지고 그냥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저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간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 메이커 교육의 접근 방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서울형 메이커 교육 활동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창조적으로 뭔가 이제 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공유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모델로 바탕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이렇게 막 공구를 쓰고 막 이런 걸 보시면서 되게 어려워 보일 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직접 아이들이 하면 금방 기술적인 부분 도움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교사가 협업자이자 이제 조력자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학교에는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뭐 아이들한테 스스로 뭔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거를 같이 되게 사소한 결과를 이제 원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를 헤쳐가면서 하는 과정이 쭉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일선학교에서는 뭐 학급이나 학년의 동아리로 운영을 하고 또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그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뭐 교과 간 교과내 창의 융합적으로 이제 한다든가 교육부나 이런 데서 이제 환경교육에 대해서 강조성을 하니까 저처럼 이제 재활용품을 사용해서 업사이클링 개념으로 진행하는 학교, 초등학교는 이렇게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메이커 교육이 이제 교육계에서 하도로 나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디지털이라는 환경과 연계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메이커 교육하면 드론, 뭐 코딩, 뭐 태블릿 PC, 노트북, 각종 첨단 기계들 위주로 이렇게 그걸 쓰는 교육이 메이커 교육이라는 잘못된 인식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기들은 사실 도구일 뿐이고 결국 그걸 왜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주신 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메이커 교육이 어떤 의미인지 본질에 대해서 밝혀주는 활동이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메이커 수업을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면 뭔가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결과로 만들어보는 경험을 축적하게 되잖아요. 이 경험의 힘이 아주 무시 못할 정도 나중에 큰 저력을 가질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창의적인 그 활동이나 사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네, 당연합니다. 내가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여러 명이 만든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왜 만들까라는 고민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사례로 보여주신 업사이클링 예도 사실은 메이커 교육에서 추구하는 이타적 창작자, 우리가 누군가를 왜 만들까?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가치,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할 만해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타인을 더 배려하고 타인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더군다나 그거를 실제로 해보는 경험을 한다라는 거는 계속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하게 하고 더 창의성과 상상력을 높이는 원천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이 메이커 교육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학교 안에서 이거를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그 성취 기준 도달하기 위한 것과 그리고 정규 교과가 아닌 동아리, 방과 후, 뭐 자유학기제 조금 교사의 자율성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두 유형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 전자의 첫 번째 유형은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약간 이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예, 평가라는 게 들어오면 약간 아이들이 위축되고 좀 자율성이 떨어지는 게 되게 있는 게 현실이에요. 좀 그런 점이 되고 이제 후자였던 뭐 동아리나 방과후나 뭐 이러한 좀 교사가 조금 많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는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할 때까지 기다리고 실패에 대해서도요. 실패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도 있어요. 예, 결과물이 실패하면 뭐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적인 부분도 이제 학급 단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뭐 교원학습 공동체라든지 뭐 또는 뭐 우리들이 꿈꾸는 교실이라든지 뭐 이런 기자재를 또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또 교육부 교육청 차원에서 또 있어요. 제가 뭐 서울시 교육청을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의 것들을 선생님들이 주제를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이런 것들을 학급 동아리든 아니면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좀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조금만 좀 더 넓게 보시고 대신에 이제 일선 선생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청이나 그 위 차원에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친절하게 좀 알려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시도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학교 현장에서 메이커 교육이 좀 의미 있게 정착하려면 교육하고 연계해서 이 메이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원희 선생님, 지금 현재 교육하고 연계된 메이커 수업 이런 게 좀 대중화는 안 됐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뭐 대중화는 안 됐으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중화 되지 않지만 보통 이제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초등학교 사례는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명의 교사가 이제 옆에 선생님 말씀 나와 있지만 쭉 모든 교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율성이 좀 이렇게 초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 연계가 용이한데 이제 중고등학교로 넘어오면은 교과에 대한 교사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교과에 대한 벽이 있어요. 이제 교사들만의 말하지 않는 암묵적인 그런 교사의 벽이 이제 교과에 대한 벽이 느껴지고 이제 그걸 이제 타파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들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하게 되고 그 주제는 그 학교의 문제 또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해보고 싶은 그런 주제, 이 주제는 어떤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들끼리 그 핵심 역량,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그리고 메이커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이런 역량들을 같이 부합돼 가지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과별로 성취 기준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이제 정리를 한 뒤에 이제 파일럿도 해보고 실제 적용하는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서울 그 메이커 수업만 보고 가면 우리 김어준 선생님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산중학교에서 메이커 수업 어떻게 하는지 직접 가서 좀 촬영을 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창의력을 길러주는 수업이 펼쳐지고 있다는 경기 오산중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생체 모방 기술을 이용해서 광속이 뛰어난 이름표를 등에다 붙일 거예요. 오늘의 수업 목표는 신문지로 이름표를 만들어 방수의 원리를 알아보고 게임하기. 신문지라는 얇은 종이를 주고
학생들이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방법을 찾는 게 핵심 과제인데요. 어려운데요, 선생님 저거? 네,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그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세우고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그 과정인 겁니다. 옆면에서 보면 여기 안에 돌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 더 안전하게 이거 막을 수 있도록 이게 돌기 두 개로 해서 막는 거야. 지금 이렇게 볼록볼록 해놓은 게 저기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 종이를 말아놓은 거예요. 그 돌기처럼. 방수 이름표를 만드는데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과학적 지식까지 이용하는 모습인데요. 기술 교과 시간이지만 다른 교과와 융합해서 이제 런닝맨 게임이라고 하는 메이커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소재를 가져와서 메이커 수업을 진행합니다. 생체 모방 기술 중 방수의 원리를 이용해 물에 젖지 않는 이름표를 설계하는 학생들. 신문지 속에 점들을 찍고 이 점이 물에 젖어 번지지 않게 잘 보호해야 한다는데요. 점을 최대한 온전하게 지키는 팀이 우승하는 게임입니다. 어때요? 방수 잘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가운데다가 점을 찍었는데 가운데를 엄청 보완했어요, 진짜.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까지 만든 이름표가 제대로 방수되는지 연습을 하기 위해 다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꽃잎 표면을 확대했을 때 열기 모양처럼 되어 있던 것 바탕으로 그 신문지를 일단 2장 겹치고 종이를 최대한 두껍게 붙여가지고 최대한 물이 안 맞게 안 스며들게 만들었어요.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방수를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결과를 한번 보시면 아십니다. 예, 왜 저게? 그러니까 저게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재료에 대한 분석. 시작! 벽에 붙여진 방수 이름표를 향해 신나게 물총을 쏘아보는 학생들. 열심히 붙인 신문지가 물총에 맞아 찢어질 정도인데요. 과연 신문지 안의 점은 몇 개나 보호됐을까요? 와. 야, 얘는 점을 가운데다 모아버렸네. 3개 버튼, 4개 버튼이요. 오. 그렇다면 다른 모둠은 점을 몇 개나 지켰을까요? 망했고. 야, 이거 번졌다, 야. 2개 살았네. 이름표가 방수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친구와 고민해 보는데요. 그렇지. 차이점 뭐였냐면 얘는 엄청 두꺼웠지? 컸어. 근데 저기는 되게 작았어. 차이점 그거였어. 그거 안에다 뭘 집어넣었어. 틈 약간 남아있던 곳? 그쪽에 딱 좀 더 종이를 붙였었다라면은 하나가 안 문졌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연습을 통해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했기 때문에 설계를 보완해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뛰어다닐 때 얘 좀 흩어지지 않도록 뛰어다닐 때 편하게 좀 보완했어요. 무조건 이길 거예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점을 더 많이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더 이상 실수란 없다. 막강 1모둠. 운이 아닌 실력이다. 전략의 왕 2모둠. 두 팀의 자존심이 걸린 운명의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이제 전략을 잘 세워서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치열하게 물총 싸움을 하는 학생들. 시작한 지 몇 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름표가 많이 젖었는데요. 몇 개의 점을 사수했는지 궁금하네요. 신나는 물총 게임이 끝나고 결과물을 확인할 시간. 우와, 잘했다. 신났어. 방수에 성공한 모둠은 과연 어디일까요? 10개의 점을 드렸고요. 여기가 9개, 여기가 8개가 살았기 때문에 1모듬이 승리하겠습니다. 박수! 기술과 과학, 체육을 융합한 메이커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메이커 수업은 뭐 다양한 기술도 배우고 뭐 어느 도구들 사용 방법 같은 것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꽉 막힌 것보다는 좀 자유로워서 메이커 교육이 더 재밌는 것 같고 좋습니다. 메이크업 수업은 얘들이랑 조를 짜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때 얘들 생각도 듣고 제 생각을 말하면서 협동력도 좀 더 길러지고
애들이랑 말하는 게 좀 더 편해졌던 것 같아요. 오산중학교의 메이커 교육은 학교의 문화를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교과목 융합에 그치지 않고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의 경계까지 사라졌는데요. 메이킹 기반의 프로젝트를 스스로 아이들이 모둠을 짜서 어떤 걸 기획을 하고 그걸 단기든 장기든 꾸준히 진행하는 거죠. 단순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커요.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공유하는 메이커 교육. 재미와 학습을 결합한 살아있는 교육으로 학생들은 진정한 학습의 주체자로 거듭났습니다. 정말 저렇게 배우면 배운 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고 또 필요할 때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메이커 교육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네요. 저는. 과정 속에 숨어 있는 여러 어떤 그 원리, 이론 이런 것들을 그냥 즐기면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학생들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저도 저렇게 배워보고 싶어요. 저희가 저 수업을 남학생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이긴 팀이 있고 이기지 않는 팀이 있었잖아요. 근데 서로 다 만족하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선풍기 앞에서 이제 보통 여름에 겨울에 하면 큰일 납니다. 여름에 하거든요. 여름에 하게 되면 선풍기 앞에서 그냥 재밌게 즐겁게 참 즐겼다는 느낌. 네, 수업인데 즐긴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되게 만족도가 높은 그런 수업입니다. 선생님 교과목은 네, 저는 기술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 아까 과학 원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융합 교과목인데 이런 걸 어떻게 개발하세요? 나는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 있었지만 이게 어려운 건데. 그렇죠. 네. 저 수업은 제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진짜요? 예, 같이 함께 개발하는 거예요. 메이커의 공유의 가치, 함께하는 협력. 그게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교사의 동아리죠. 어떤 동아리 이제 시도마다 다 다르게 해석되고 있지만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구성되고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공문 오니까 오니까 구성됐다가 지금은 저의 정신적 지주고요. 학교에서 학교 생활에 어떤 의지가 될 수 있고 너무나 제게 의지하는 그런 교사들의 모임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수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수업에 참여했을 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 시간에서도 저는 수업 참여처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실제 그런가요? 네. 보통 이런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은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가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그리고 옆에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이제 활동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즐겁고 좀 그런 몰입도가 높아지고요. 그 과정에서 다음 수업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런 교과 연계한 그 메이커 수업이 좀 확장됐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는 걸 다 느낄 것 같아요. 우리가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이 교수님. 네,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잘 이루어지는 거는 한 선생님이 여러 교과를 가르치기 때문이고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선생님들의 교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 간의 벽을 허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를 제가 이제 초, 중,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에도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고요. 거기에 계신 선생님은 사실 특정 전공 선생님은 아니고 이런 그 스템 교육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영입했고 그다음에 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이 메이커 스페이스의 어떤 선생님으로서 모실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중학교에도 있고 고등학교에도 있는데 이제 매 학기마다 선생님들이 교과를 바꿔가면서 이 메이커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이 공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융합 수업을 매 학기마다 바꿔서 개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계속 축적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이제 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하는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주제를 정해서 3년이면 3년. 그 학교는 이제 중고등학교가 연결돼 있어서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이어서 하는 케이스도 봤고요. 많은 좀 좋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학교일수록
교사의 자율성 또 학생의 자율성에 굉장히 앞서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런 것들이 메이커 교육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가고. 아니, 그렇게 만드시면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이런 사례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저도 이 수업만 보고도 이걸 교과에 뭐 활용해보고 싶다 이런 거 충분히 미술 수업도 과학적 원리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다양화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좀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생각해봤던 게 이 메이커 수업을 제대로 하게 되면 교사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획도 해야 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많은 걸 신경 써야 되고 평가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될지. 메이커 플러스 교육이 되면 자율성이 약간 이제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메이커 운동이나 뭐 메이커 페어를 가게 되면 정말 뭐 마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이란 게 플러스가 되면 약간 위축돼요. 근데 위축되는데 그 안에서도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진이나 자료 영상을 제시하고 그 영상 제시한 그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계속 해줘야 되고요. 처음 시작이. 그 뒤에 어떤 걸 만드는 과정에서 조언자 역할. 근데 그 조언자가 단순히 뭐 힘들면 도와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먼저 탁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면 방과후에 남아서 해야 돼요. 수업 시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어요. 근데 학원은 어떻게 해? 학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고 싶어. 그건 처음 들어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있긴 있어. 어디다 살 곳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이제 조언자적 입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이를 칭찬해주는 가장 중요한 칭찬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2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잠재적 가능성을 메이커 교육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메이커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선생님들도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메이커 운동도 사실 뭐 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형식이 아니었고 사실은 몇 명의 메이커들이 모여서 이제 이것들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선생님들도 오픈 협력해야 되고 학생들도 오픈과 공유 협력을 해야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경쟁하는 체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서로 협력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함께 가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교육에 뿌리 내리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메이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창의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만드는 것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네트워크화 되면은 훨씬 더 유연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는 저희가 플랫폼을 갖고 서로 쉐어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메이커 정신의 사실 본질이거든요. 그 단계로 갈 수 있는 지금 모멘텀이라고 보고 아마 이 프로를 보고 나시면은 많이 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메이커 교육이 저희 공교육 체제 내에서 잘 운영이 뿌리 내려서 잘 운영이 되려면 첫째로 저희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이렇게 답습하기보다는 저희 나라 상황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제도들을 완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의 메이커 교육 성과물들이 일반에도 공개가 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메이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메이커가 어떤 거구나. 또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나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긍정적인 실패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메이커 활동을 제가 이제 이번 그 수업 진행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진행하다가 안 되면 이제 포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망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한마디가 여러 친구들에게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그 안에서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 완벽한 걸 만들고 멋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계획한 대로 해보고 그 상황 해결하면서 배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너희들이 하는 실패가 긍정적이고 또한 선생님한테도 긍정적인 실패야. 그러니까 같이 배우자라는 어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정착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이 저한테 수업하게 되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하죠. 너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고 뭐 되게 중요하다. 그럼 비웃고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메이커 교육이란 것은 어떤 삶과 암이 일체된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즐거운 수업을 개발하고 진행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이커 교육은 뭘 만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메이커 교육의 핵심은 메이킹이었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 있다는 거, 요 방점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이커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또 이것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경험이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메이커 교육, 우리 미래 교육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건 어떤 프로그램의 이름이 아닙니다. 특정한 공간에서만 하는 한정된 방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찾아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 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자체는 학습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